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절세 포인트는 이제 그 단순 경비율, 인정 경비율 제도 정도를 둘 수 있겠는데요. 네,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그런 업종에서는 굳이 장부를 안 하셔도 인정해주는 경비가 적게는 60%부터 많게는 96%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은 절세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수입 규모, 수익 금액, 외형이라고 하죠. 매출액 외형별 기장 의무, 세무사 기장 의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단순 경비율, 그 다음 성실신고 확인 제도까지 적용되는 수익 규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은 수익 금액 외형별, 매출액별 기장 의무 알아보기 1탄입니다. 업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매, 농업, 임업, 어업, 강업, 부동산 매매업 등등입니다. 1번 분류인데요. 이러한 업종에서는 직전 연도, 전년도 매출이 3억 이상이 되면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됩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마치 회사, 법인과 동일하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세무조정하고 해서 세무사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직군에서는 직전 연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면은 1번 직군에서는 이렇게 기장 의무도 어느 정도 외형이 되면은 기장 의무도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미만은 기장 의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직전 연도 매출 수익 금액이 6천만원 미만, 6천만원이 안 되면은 기장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기장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경비율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비율이라고 해서요. 인정 경비율이라고도 하고, 법적으로는 단순 경비율 이렇게 부르는데 무려 80%에서 많게는 95%까지 96%까지 경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은 일정 규모 이하 영세한 사업자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정 규모 6천만원 이하는 아예 기장 의무가 없고 그냥 세법에서 80%, 90%, 96%를 경비로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정경비 인정되시는 분들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은 절세에 요긴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억하고 6천만원 중간에는 이제 기준경비율 제도라고 해서요. 주요 경비, 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장부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수익금액의 일정 부분 20% 전후됩니다. 20% 전후를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반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장 반, 장부 반, 인정경비 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반 치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3억 이상 중에서도 더 높은 수익금액 3억 이상은 장부를 반드시 하세요 해서 복식부기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보다 매출이 더 많은 이 업종 같은 경우는 15억이죠. 15억이 넘어가면은 에이스로 분류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까지 부여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신고하지 않고 6월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실무하면서 에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이스. 다음 보시면은 이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도 추계 경정 세무서에서 이제 세금을 결정해버린 경우죠. 신고를 안 해서 이 경우나 또는 전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 또는 당해 연도에 세공제, 세감면, 소득공제 이런 걸 받을 때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 계산서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금액 직군 2번입니다. 수익금액 외형별 기장의무 알아보기 2군 직종입니다. 직종의 종류는 이제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음수급이라 부르죠. 음수급,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통신사업. 이러한 업종의 경우는 직전 연도 매출이 1.5억 이상이면은 복식부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작성해서 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2번 업종 같은 경우는 3,600만 원이 안 되면은 기장 의무가 없고 인정 경비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3,6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3,600만 원이 되는 순간 딱 반반 치킨 절반의 기장 의무가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직종 같은 경우는 에이스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매출액 당해 연도 매출액 7.5억 7억 5천 이상이 되면은 에이스로 봐서 성실신고 확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 추계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하거나 전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 또는 당해 연도에 세액 감면 공제 소득 공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 계산서가 붙어야 된다. 결국 세무사가 세무조정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군입니다. 세 번째 직군은 이제 1직군, 2직군, 3직군에서 막내인데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이 해당이 되는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직군은 부동산 임대업을 필두로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사회 사업 지원, 개인 서비스업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3번 직군에서는 직전 연도 매출이 7,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반드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2,400 미만이 되면은 기장 의무가 없고 인정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번 직군에서 에이스는 수익금액 5억 이상을 에이스로 봐서 성실신고 확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계 결정, 전년도에 사업 새로 시작, 그 다음 소득 공제, 세액 감면 공제 받는 분들은 반드시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차량, 건물, 이런 유형자산 매각 처분에 대한 이익인데요. 유형자산 매각 처분에 대한 이익도 수익금액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개정되면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이익은 무조건 제외하고 복식부기, 성실신고 모두 제외하고 단지 한 가지 단순 경비율, 인정 경비율 판단할 때 수익금액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들어갑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포함해서 수익금액을 따져서 1번 직군은 6천만 원 미만, 2번 직군은 3,600만 원 미만, 3번 직군은 2,400 미만이면은 인정경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정경비를 단 만 원만 초과해도 기장 의무가 부여되고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정해주는 인정경비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 있는 경우도 수익금액을 반영해서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을 업종별로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